가족 사이에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살면서 갈등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네네네. 갈등 없는 가족은 무늬만 가족이고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갈등 상황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갈등을 통해서 서로 어떤 몰랐던 상대방의 속마음이나 어떤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대화 방법이 부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갈등이 더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게 당사자 상호 간의 생각의 문제, 어떤 감정의 문제, 이 표현 방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자기 자신과 당사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고정관념 같은 인지적인 왜곡 현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남자는 바깥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왜곡된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는 태도와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줄 알고 또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 감정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필요한 거죠. 아까 그 표현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는 것만큼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느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 짜증, 욕구불만으로 누적되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삭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서운함, 원망감, 분노감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하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가족 대화를 통해서 어떤 친밀감, 신뢰감, 애정감, 어떤 존중감 같은 그런 긍정적 감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 갈등이 쌓여있는 가족들끼리는 대화를 원만하게 이어가는 것도 큰일일 것 같네요. 또 어떤 가족들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감정이 더 상해서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도 그동안에 쌓인 어떤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 표현 방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